나는 정말 부모님이 오래 사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의외로 그런 효심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게 되는 4가지 상황과 그 심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빠, 병원 좀 가서 검사 받고 와. 아니야,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가볼게. 주변을 보면 병원을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자녀들 마음은 답답하고 걱정되고 화가 나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현기증이 있다고 하시던 어머니가 잘 걷다가 갑자기 2번이나 넘어지셨대요. 놀란 마음에 바로 병원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며 완강하게 버티시더랍니다. 심지어 화가 나서 자녀의 팔을 밀치고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하셨어요. 결국 마음을 다 비워내고 간곡히 설득해서 병원 예약까지 어렵게 잡아드렸는데 부모님은 그 예약을 다시 한참 뒤로 밀어버리시고 그냥 누워버리셨다고 해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간경화 판정을 받고 치료를 권유받았는데도 난 괜찮다며 여전히 술 드시는 아버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도 약 먹기 싫다며 완강하게 버티시는 어머니, 몸이 아픈데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며 병원 가는 걸 극구 거부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식 입장에선 걱정되고 답답해서 화가 나고 결국 서로의 마음만 깊이 다치는 거죠. 부모님은 왜 이렇게 병원 가기를 거부하실까요? 심리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진단받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막연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 채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검사를 받으면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둘째, 병원비 부담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애들한테 패기치기 싫어. 돈 많이 들면 어떡해.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신 부모님들은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아픈 걸 숨기시기도 합니다. 검사비, 치료비, 약값,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찮다는 말로 버티시는 겁니다. 셋째, 늙어간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곧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내 몸이 약해졌구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아직 괜찮다고 믿고 싶은 거죠. 나이 드는 게 서러운데 병원까지 가면 그 현실이 확인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또 다른 갈등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엄마가 아빠 욕을 너무 많이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직하시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루 종일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감정 배출을 하신다고. 전화를 받으면 첫 마디부터 아버지 불평. 엄마 반찬이 맛있다는 얘기를 해도 근데 네 아빠는 왜 그러냐? 드라마 얘기를 해도 아빠가 아침에 뭐라고 그런 줄 아냐? 심지어 날씨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네 아빠는 혼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대화를 시작하든 결국 아버지 욕으로 끝나버립니다. 대화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엄마도 평소에 잘못하는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너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아빠 편만 들어주냐? 너도 내 나이 돼 보면 안다. 아직 젊어서 모른다. 이런 말들로 돌아오니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조언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로하려 해도 네가 뭘 알아 라는 말만 돌아오고, 그렇다고 그냥 듣고만 있자니 자식 입장에서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어머니도 외롭고 힘들어서 그러시는 걸 충분히 알지만 자녀는 자녀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이 패턴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점점 엄마와의 대화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엄마 전화만 와도 스트레스다.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와요. 사랑하는 엄마인데, 효도하고 싶은데,
오히려 연락이 두려워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도 깊은 죄책감과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나 전문가의 의견보다 본인의 경험과 본인만의 기준을 훨씬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대 광고로 범벅된 비싼 건강식품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광고 같은 걸 맹신하시고 이게 진짜 좋다더라 하며 사들이십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 그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조심해야 돼. 그거 과대 광고일 수도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내가 그런 것도 모르겠냐? 내가 이렇게 먹어서 건강한 거야.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더 답답한 건 병원에서 의사가 분명히 말렸던 것도 계속 하실 때입니다. 엄마, 그래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의사가 몰라서 그래. 의사들은 책으로만 배워서 실제로는 몰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나 건강에 해로운 민간요법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옆집 누구는 이거 먹고 나았대.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시면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무리 자료를 보여드려도 그래도 내 생각은 이래로 끝나버리니까요. 심리 전문가들은 부딪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틀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자식을 가르쳐온 입장에서 이제 와서 자식에게 배우거나 지적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지만 자녀의 입장은 부모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은 막고 싶고 잘못된 정보로 피해보시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서로 다른 마음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그 걱정이 오히려 갈등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부모님께 화내는 내가 너무 싫다. 효도해야 하는데 자꾸 짜증이 난다. 이런 나는 나쁜 자식인 것 같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많이 화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나와 같은 존재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분노와 좌절감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해줄까? 이런 감정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과는 평생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감정의 층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서운함,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억울했던 기억들까지 모두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 화낸다고 해서 나쁜 자식이거나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께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사실 그건 그냥 오래 누적된 감정이 신경계를 자극해서 터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동안 너무 참아왔다는 뜻이에요.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결국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낸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힘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고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은 분들이니까요. 근데 현실은 이미 화를 낸 뒤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죠. 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부드럽게 말할걸.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를 탓하기보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